안녕하십니까. 중국 소장입니다. 7월 3일에 보내드리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한 발표에 따랐어요. 이 7월 주도주로 부각이 기대되는 유망 종목에 대한 진단과 함께요. 또한요, 기로에선 LG전자의 2분기 호실적 발표 전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5개월 만에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배당소득세 완화죠. 현재는 배당금 2천만원 이하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 2천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14에서 45%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보면은 이 2천만원 추가분에 대해서 이 세율 9%면 적용한다. 크게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기업 상속 공제 한도 확대죠. 지금까지는 공제 한도를 600억이었는데 그것을 1200억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번 달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혜택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 PBR주,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소장 증권 TV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고 있는 저 PBR주로는 자동차, 금융, 지주사, 공기업이었는데, 자, 자동차는 이미 크게 올라서 제외했죠. 공기업, 한정 같은 경우도 추세 이탈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대서 그래서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금융주와 지주사가 남는데, 금융주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이어 이 자사주 3,200억 매입 및 소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어제 큰 폭으로 올랐죠. 한번 주가 모습을 볼까요? 자, 어제 한 4.5% 상승하고 오늘은 이 세제안이 발표가 되면서 장중 한때 6.8%까지 크게 오르다가 지금 현재는 1.4%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좀 상승폭이 둔화는 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내내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비중만 한 20-30% 정도만 한 2-3일 뜬다 그러면은 20-30%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주가가 하락해서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하나금융 지주도 그렇죠? 어제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 장중 한때 7.7% 올랐다가 2.7% 상승이죠. 저는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인제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그것도 이 고점이 한두 달이 아니라 한 3-4개월 횡보 국면을 거치다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단순히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 비중 20-30%만 축소했다 늘렸다를 우리가 반복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많이 강조해드린 이 지주사, 그렇죠? 삼성물산, 그렇죠? 자, 삼성물산도 오늘 이 4.1% 상승했다가 강보합 수준이 0.7% 상승에 그쳤지만요. 저는 이미 13만 원이 강력한 지지를 했다라고요.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13만 원은 이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정고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를 해줬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삼성물산 만약에 윗꼬리가 오늘 달려서 뭐 조정을 하루 이틀 받는다 그러면 매도 관점보다는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최근 이 바닥권을 탈피하는 수급적인 물량 유입된 것을 보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그렇죠?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만 원 뭐 중반대, 그렇죠? 뭐 13만 한 5천 원 전후
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주사에서 또 하나 최근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것이 이 DL이죠. 자, 대림 산업인데요. 우리가 DL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실적이 상당히 크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작년 영업이익이 1,500억, 2022년도에는 2,800억인데 올해 5,700억, 내년에 6,700억까지 계속적으로 큰 폭의 성장세가 나온다. 근데 주가를 보면은 저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7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다른 이 종목과 다르게 그렇죠?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 6만 원을 돌파하기 위한 행보 구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수급적으로도 그렇죠? 상당히 양호한 모습. 최근에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했는데 오히려 개인들의 매도, 특히 오늘 39,000주 매도하고 그 물량 개인이 받아가지고 기관도 꾸준하게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 그렇죠? DL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이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7월 내내 계속적으로 반영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중 축소와 늘렸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 극대화를 노려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LG전자도 최근에 이 반기 배당 도입 등 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죠. 자, LG전자도 좀 상당히 저평가예요. 자,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요, 이 12개월 주가 순자산 비율이 0.74배로 과거 10년 내 역사적 하단 평균 0.7배에 근접했다. 그만큼 LG전자 저평가다. 그리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은 계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요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요. 자, 그리고 이 2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5일서부터 시작되죠.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시작으로요. 자, 5일날 LG전자 호실적 발표가 예상돼요. 자,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상당히 우세해요. 예, 증권사 실적 전망에 따르면은 영업이익은 9,796억으로서요. 전년 대비 32% 증가할 걸로 보는데, 일부 증권사를 보면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조 360억 예상, 하이투자증권은 1조 1천억, 대신증권은 1조 1,400억대, KB증권은 1조 2천억, 1조 원 이상 크게 좋아질 걸로 보는 증권사들도 상당히 많다. 그만큼 이 2분기에 LG전자의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죠. 자, 사업별로 보면은 가전이 포함된 HNA가 이 영업이익 8,430원과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전년 대비 42%가 증가할 걸로 보는데, 이 냉난방 건조 수요 개선과 함께 더불어 이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가전 출시 효과로 이 주요 국가에서 가전 수요가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뿐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냉각 시장 볼까요? 지난 5월달 말에 크게 부각된 부분인데, 전 세계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 규모는 작년 18조 원 규모에서 2030년엔 38조 원으로 크게 성장이 전망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공조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5월 하순경에 LG전자가 뜨고 뒤늦게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훨씬 강한 모습이죠. 이 8,800원대에서 2만원도 돌파하고 지금은 18,000원 밑 근처까지 한 그런 수준 강세 모습이 나오고 있다.
100% 넘게 상승했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 냉각 시스템의 재료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LG전자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전장 부분이죠. 성장성 보면, 자, 영업이익이 2분기 한 5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2년 처음으로 흑자 전환하는 데 이어서요, 매 분기마다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자, 이 전장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보면은 지난해 한 1.3%에 그쳤는데 올해는 3%, 내년에는 35%, 아주 가파르게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도 작년에 3.8%에서 올해 7.5%, 내년에는 12.3%로 확대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 전장 부분이 크게 성장이 함으로써 LG전자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이 헝가리의 LG 마그마 이 파워트레인의 네 번째 생산기지 구축 계획 발표에 따라서 성장성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차트 모양 보실까요? 자, LG전자 오늘 보합으로 마감이 됐네요. 한번 수급상,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 5월 28일 날 크게 뜬 이유, 그죠? 그 다음 날 5월 29일 날 11만 원대인데, 그때와 지금 현재까지의 매매 누적 동향을 봤죠. 자, 지금까지 보면은 148만 주 정도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제 요거는 아마 오늘까지 나온 거예요. 148만 주를 매도하고 개인들이, 그리고 외국인들이 56만 주 순매수, 그리고 기간이 94만 주 매수. 자, 주가는 오히려 좀 소폭 하락했는데 오히려 개인들의 매도가 크게 증가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LG전자를 바라보는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더 주가를 띄울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수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죠. 자, 우리가 LG전자를 10만 5천 원과 10만 8천 원 정도에서 지지를 가능하다라는데, 자, 먼저 10만 8천 원을 저점을 6월 26일 날 찍고 옆으로 하다가 이 7월 1일 날, 그죠? 장중에 11만 4,900원까지, 그러니까 최근 5월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장 막판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윗꼬리를 길게 달아준다. 그것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면 매물벽이 상당히 두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되는데, 자, 그리고 어제 빠지고 오늘도 장중에 한 1.1% 정도 하락하면서, 그렇죠? 이 10만 6천 원까지 대밀렸다가 지금 보합으로 마감됐어요. 근데 이 LG전자의 2분기 실적이 5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본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아주고 이틀 밀렸지만은 이날 보십시오. 7월 1일인데 수급이 훼손이 없어요. 개인이 소폭 매도 3,000주, 그리고 어제도 2% 넘게 하락했는데 개인이 14,000주, 훼손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실적이 좋게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20일 평균이 지금 15,100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15,000원대 21선 내일과 모레 실적이 크게 좋게 나올 때까지 지켜지면서 실적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상승 전환되느냐, 아니면 지난 7월 1일처럼 호실적이 나왔는데도 선반영 인식으로
시장이 판단하면서 오히려 하락하느냐. 그죠? 지금 기로에 섰는데 1차적으로는 저는 상승 전환이 상당히 높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해주는 모습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요.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이 10만 5천 원을 깬다 그러면은 또 한번 시간이 우리가 지난 이 6월 달 5월 말과 6월 달에 이 10만 5천 원 전후 3,000원 3,500원과 5천 원 사이에서 지지해 줘야 되만이 빨리 올라갈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깨는 바람에 좀 시간이 걸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관점이면은 이 10만 5천 원을 실적 발표한 이후에 깨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 조절 한 20-30%만 조금 줄여줬다가 다시 대사는 전략을 써야 되지 않나. 근데 이 21선 지지와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되면 요번에는 최근 고점 특히 빠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윗골이라든지 대량 거래가 터졌다든지 그 가격대를 빠르게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해서 내일 4일 목요일이죠. 5일날 발표와 함께 상승 전환 여부가 나올 때까지 좀 관망을 해 주시면서요. 이 반응을 보면서 일부 비중을 줄이느냐 아니면 비중을 더 채우느냐를 우리가 판가름을 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요. 이수장 증권TV에서 이 시장 주도주를 파악하기 위한 이 뉴스 특징주를 매일 장 전에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신 이후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성함하고 무료 정보 신청해 주시면은 좀 매일 장전에 그날의 핫 이슈 뉴스 특징주를 무료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요. 한번 읽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